위증 아닌 증언 요청, 위증케 할 고의를 둔 공방이 현재 치열하게 일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 통상적인 증언 요청, 고의성 인정 안 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라고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어요. 2심 쟁점은 이 고의성을 검찰이 정확하게 입증해내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통상적인 증언 요청의 범위, 변론 요지서 전송의 의미, 김모 씨의 위증 동기 등등 1심 판결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과연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고 앞으로 주장하진 않을까? 변론 요지서를 전송해 줬다는 것의 의미가 그냥 1심 재판부의 해석처럼 자기 방어권에만 해당하는 걸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은 없었던 걸까? 김모 씨가 그렇다면 뭐하러 누구 때문에 위증을 했는가의 동기는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 예, 무수히 많은 논란들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법적인 어떤 논란점, 논쟁 지점 1심 판결문이 낮고 있는데 여권의 이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이 부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위증을 자백하는데 위증 교사가 무죄 나는 케이스가 제가 한 20몇 년 법조 생활하는 경우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고 전화 과정이 녹음이 됐는데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좀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다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위증을 할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없는 김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가 아니다. 저는 그 판결 이유를 납득을 못하겠어요. 증인이 위증을 한 동기, 누구를 위한 위증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권이 1심 판결을 강하게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2라운드 항소심이 돌입하게 될 텐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한 쟁점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위증을 한 증인은 처벌을 받았는데 증언을 부탁한 이 대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게 여권의 어떤 반박인데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판결문은 아직 못 봤고요. 그 판결문 설명 자료까지는 좀 꼼꼼히 본 편인데 그 판결문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김동연 부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자신이 누명을 벗었는데 그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물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결국은 증언이 필요한데 누구의 증언이 필요했느냐? 김모 씨의 그 증언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느냐? 김병량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검사 사칭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 사칭 고소를 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김모 씨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그 설명 자료로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교사 행위가 있었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사 행위가 있고 그 필요성도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교사 행위까지 있었으면 당연히 위증 교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교사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가 봤을 땐 조금 상식에 맞나? 그 근거 첫 번째는 그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래요.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사 행위가 아니다. 고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김모 씨의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찾았거든요. 뭘 찾았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신모 변호사가 있었는데 예. 그 신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 사이의 전화 통화 이후에 전화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증인신문할 때 증인신문 사항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그 증인신문 사항도 서로 간에 이렇게 의견 교환하고 이 대표 측 변호사가 꼼꼼히 꼼꼼히 그 증인의 어떤 것 챙겼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김모 씨가
증인 진술서 쓰는데 초안을 그 변호사한테 줘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이건 이러이러하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에 따라서 수정을 해요.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변호사지만요. 네. 변호사가 재판에 가면 뭐가 되느냐?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는 뭡니까? 본인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저의 클라이언트를 대리해서 클라이언트 행위와 똑같은 것으로 등치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소송 행위에 있어서 대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통한 개입이 명확한데 어떻게 판사가 직접적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가? 만약에 이런 판결이요, 고등법원 거쳐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위증교사라고 하는 범죄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심 가서 결과 바뀐다. 정법전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럼 법조 출입을 또 오래 했던 법조 기자 출신의 안영환 의원님께서 볼 땐 2심 가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그래요? 보입니다. 가능성입니다. 뭐 된다라고 확증은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고의성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네네.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것은 방어권이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위증을 부탁할 때 통상적으로 전화, 특히 녹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위증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법적 들통나면 사법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해달라는데 노골적으로 야, 너 거짓말 했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상 위증교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렇죠. 통상 아주 친한 사이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왜 위증을 할 사람이 당할 피해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은유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재판부는 그냥 고의성이 없었다. 그냥 방어권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네네. 2심 재판부는 이제 그걸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 측에서는 똑같은 주장을 할 거고요. 근데 2심 재판은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김모 씨를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 대표를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재판부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단지 법리,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겠죠. 그 다음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법리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누차 이 자리에 나와서 말했지만 재판부가 민주당을 위해서도 국민의힘당을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네. 빨리빨리 속전속결 재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안에는 분명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정치 또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다 안 했다 이제 차치하고 위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위증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선거법 재판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증을 해서 분명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인데 아무 탈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안 되니까. 만약 그게 위증이 아니고 제대로 했다면 유죄가 나왔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끝났고 대선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증을 했어요. 범죄행위가 있었습니다. 범죄행위의 수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급이 안 돼서 이대로 이어진다? 이것도 참 넌센스입니다. 넌센스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현이 전 정치인이라면 책임인 정치인이라면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어찌됐든 본인은 무죄가 현재 1심에서 무죄예요.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다 했습니다. 그럼 1심 재판부가 분명히 이 김모 씨는 위증이 맞다. 그럼 이 위증에 의해서 자기 혜택을 받다. 입장 표명해야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렇군요. 이야기가 없다는 건 안타까운 얘기죠. 안영환 의원님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간 김 씨가 위증을 안 했고 위증이 없었으므로 위증 교사도 무죄다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사의 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증인 김 씨가 무려 6개 발언 중 4개를 위증했다라고 유죄를 판결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안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증인이 명백히
하나도 아니고 4개의 위증을 했는데 그 위증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받아서 무죄가 됐다면 이것은 참 넌센스다라는 지적을 좀 해주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김영주 의원님 네. 증인은 위증을 했다고 처벌받았잖아요. 그런데 증언을 부탁한 분은 의도가 없었다면서 봐줬어요. 그러면 이 증인이 누굴 위해서 위증을 했는가라고 본다면 이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했겠지요. 그러면 이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한 사람은 처벌받고 증언을 부탁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하냐? 라는 논란이 지금 일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좀 과한 얘기로 보면 그 김 씨만 저 위정 처벌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 되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재판부의 결정을 얘기하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랬는데 가서 거짓말까지 할 일은 없었는데 혼자서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벌금을 받고 재판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실없는 사람이 됐는가? 실없는 사람 돼버렸다. 예. 아니면 혹시 그 뒤에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다가 이제는 이재명 도지사의 비서가 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인지 개인의 동기만 몰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이 재판만 놓고 해석하자면 이 재판대로라면 증인이 그럼 누굴 위해 왜 예. 위증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뭐 무슨 자리를 줄 생각도 없었고 거짓말을 시킬 고의성도 없었는데 본인이 자가 발전으로 스스로 뭐 어떤 그 공직에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결과밖에는 유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이것이 물론 법리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네. 이게 합리적인 정합적인 어떤 측면의 사회윤리에 또 일반적 규범에 합한 결정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마 뭐 정인 서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일반인들이 인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내가 잘못 정인 썼다가 뭐 혹시 위정죄 될 수 있고 뭐 본인 정인 써달라고 하고 뭐 위정 교사를 한 사람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 이게 이 재판이 갖고 있는 향후 폭풍이나 후유증이 뭐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당내에서는 박수현 의원님, 2심도 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그건 당연히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토론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 지금 재판 내용을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이 분의 증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이 김모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 어떤 내용을 교사를 했는가 하면 이런 거죠. 고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PD 사이에 고소를 서로 취하해주고 그리고 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이게 이재명에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증 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법정에 가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고소 취하 협의를 한 사실은 있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김병량 성남시장에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또 사실이니까 위증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김모 씨에게 발했을 텐데 이 김모 씨가 뭐라고 증언했냐면 고 김병량 시장님이 품성으로 볼 때 절대 누구를 주범으로 모를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럴 것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어떻게 위증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런 위증을 교사했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교사한 사람은 안 받냐 이런 논리인데 아니 이재명 대표에 가장 필요한 그런 주범으로 몰기 위한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위증이 교사가 성립합니까? 위증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말을 해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왜 그러면 그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가? 이게 법원이 볼 때 이런 거죠. 고소 취하 협의 사실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분은. 다만 그 성남시장으로부터 전 시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한두 가지는 아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6개 중에 4개는 자기가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위증이라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증언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는 왜 죄가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유리한 증언을 전혀 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좀 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교황이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이런 거죠. 좀 아까도 자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이 위증을 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데 왜 했는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 검찰이 모해 위증 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분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대장동 관련 74억 알선수재 혐의로 김인섭 씨라는 분과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데 김인섭 씨는 1심, 2심에서 공범인데 징역 5년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기소 자체가 안 되고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감청 장비 관련해서 또 알선수재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프장 납품 사기로 또 3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김모 씨만 검찰이 유독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동기가 있냐 없냐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74억 대장동 관련 알선수재 가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그 뒤로 이 김모 씨라는 분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검찰에게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하자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검찰의 진술을 180도 바꾼 거예요.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 검찰이 이 김모 씨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 모해 위증교사를 거꾸로 한 정치 검찰이 모해 위증교사 사건으로 결론이 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내용. 네. 예, 그렇죠. 자,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입장을 박수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은 이 대표 관계없다라고 실제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판결문을 보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증으로 인정된 부분, 김 씨의 증언 중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주범을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라고 김 씨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증으로 이번에 재판부는 봤어요. 그리고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등의 4개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된 증언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김 씨가 한 대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은 정확한 사실관계 제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판결에 대해 존중을 하지만 수긍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요청에 또 협조를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 여당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내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써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